죽느냐 사느냐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이기느냐 지느냐 싸움에서 전략이 필요한 시간 이사말로 윤태권 더모아 정치 분석 실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을 대상으로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 5월 2022년이죠? 3월 9일. 그렇죠. 3월 9일 대선이니까 네. 5월 9일에 취임했어요. 네. 그러면은 대선 있은 날로 기준으로 하면 지금이 딱 2년 6개월. 네, 그렇죠. 그죠? 예. 그 실질적으로 11월이면 이제 임기 반환점입니다. 네. 거의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그렇죠. 이 대통령에게 임기 반환점이란 거 이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임기 반환점이 이게 반인 건데 뒤에 한 6개월은 이제 뭐 여야 경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보다 사실 더 간 거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윤 대통령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볼 때 반 정도 지나면은 이 대통령직이 익숙해지고 국민들도 아 그래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지 이렇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고 뭐 이제 정부도 손발도 맞고 이른바 장악력도 높아지고 아 한참 일해 볼만 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그런 시점이고 부정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국민들 시야는 조금 멀었는데 정치권이라든지 선수들은 자기 일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정부에서 내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제 희망했던 사람들이 발탁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 정부에서는 텄다. 다음 텀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차기를 보고 달려가게 되는 것이고. 자, 뭐 그러면 그런 것이 있죠. 다른 대통령과 비해서 뭐 구체적 수치는 말씀하지 마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임기 반환점 기준으로 하면 지지율이나 이런 게 역대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좋은 편은 매우 낮죠. 매우 낮죠. 나쁜 거죠. 그러니까 역대 대통령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은 아주 큰 불의의 사건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걸 제외한다면은 보통 전강후약이에요. 전강후약. 그렇죠. 뭐 그렇겠지. 처음에 이제 기대도 높고 뭐 하니까 그런데 이제 뒤로 갈수록 뭐 좀 장악력도 떨어지고 또 보면은 뜨고. 이런저런 문제점들에 대해 가지고 입 다물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뒤가 되면은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은 전반부도 낮았죠. 그래서 뭐 기대하기로는 희망하기로는 전반부는 낮았지만은 뒤는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사실 역대로 보면은 그런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보면 후반부에 이제 뭐 FTA라든지 뭐 이런 걸 추진해가지고 지지층에서는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은 그래도 좀 뭐 보수층이라든지 중도층에서 끌어올린 게 있었는데 그 뭐 정권 재창출은 완전히 못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제목이 이사만루지만은 진짜 이사만루예요 지금? 아니요, 이사만루보다 더 안 좋죠. 이사만루라는 건 주자가 꽉 차 있어가지고. 안타 하나 치면 역전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땐 뭐 2-4-1루? 2-4-1루? 아 그러니까 마지막 위기가 되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비 기준으로 하면 9회 말 투아웃에 2-4말로 투쓰리 그러면 스트라이크 하나만 잡으면은 경기 이길 수 있는 건데 그게 지금 9회가 아니라 뭐 한 6회. 그렇죠. 7회 그러면 점수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기 넘어가도 생각해 보세요. 점수가 벌어지고 있다면은 막 역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무리수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기습, 번트, 도루. 근데 그건 통상적으로 확률이 낮은 시도잖아요. 악순환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뭐 제가 뭐 너무 급하게 이야기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다른 신문에도 그런 칼럼이 났던데 또박또박 가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필요한 전략은 자 반환점을 도는 상황에서 지지도가 낮아요. 그럼 여기서 야 큰일 났는데 급하게 뭐 해가지고 확 올려보자가 아니라 그럼 더 사고가 더 나고 더 뭐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또박또박 기본으로 돌아가라. 또 백투더 베이징 뭐 이런 건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정석대로 하는 거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부의 뭐 기조라는 게 있을 것이고 정책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그다음 뭐 톤 앤 매너랄까
이런 게 있는 네. 거지 않습니까? 기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야당에서는 뭐 친일 정부다 이러지만은 글쎄요. 뭐 한미일 협력 강화라든지 뭐 방위 산업, 원전 이런 기조에 대해 가지고는 뭐 크게 물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만은 이 기조 자체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진 않아요. 어허. 뭐 기조를 바꿀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근데 이제 정책적인 게 의정 갈등이 이제 대표적인 네. 건데 그런 부분도 참 뭐 여러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제일 지금 문제가 되고 켜켜이 쌓여왔던 것은 이른바 이제 톤앤 매너, 톤앤 매너 네. 역시 예. 뭐 발언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어허. 뭐 인사를 뭐로 볼 거냐가 중요하겠지만은 뭐 굳이 이런 사람을 이런 자리에 써야 되나라는 네. 식의 것들. 그러니까 그러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꾸기 어렵지만은 또 바꿀 수 있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죠. 얼마 전에 시사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신뢰도 조사를 했어요. 네. 지난달 25일에서 27일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신뢰도가 10점 만점에 2.82점. 역대 대통령 중 최저다. 심지어 0점을 준 응답자가 44.6%. 여기에 대해서 시사인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국민은 이미 대통령에 대해서 심리적 탄핵 상태에 들어갔다. 뭐 시사인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예. 예,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윤 이게 뭐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이다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가 의미가 있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꾸준히 해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볼 수도 있고 뭐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고 해석은 각각 다를 수가 있는 건데 예. 매우 좋지 않다라는 건 분명하죠. 10점 만점. 그러니까 이게 지지 반대하고도 조금 다른 거거든요. 예. 예. 저는요. 야, 처음 2022년에 3.62. 예, 그다음에 3.63, 2.8이 계속 낮아져서 지금 2.8이네요.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유튜브로 도표 나가는데 다른 대통령들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딴 대통령들은 조금 들쑥날쑥한데 윤 대통령보다 위에서 들쑥날쑥하잖아요. 예. 윤 대통령은 아래에서 또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2024년의 이 숫자 지금 이제 추석 앞둔 숫자는 예.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특히 작년에 비해서 더 낮아졌냐? 음. 총선에 회초리를 들었잖아요, 국민들이. 예. 회초리를 맞으면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 별로 안 바뀐 것 같다. 그럼 더 화가 나는 거죠. 예. 혹시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0점을 준 사람이 44.6%라고 하는데 네. 국민 반 좀 못 되는 분들이 빵점을 준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뢰도 이렇게 낮게 나오는데 혹시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이게 뭐 원인도 있다고 보십니까? 복합적이겠죠.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안정감, 아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건 안정감이 떨어진다는 게 뭐 예컨대 대통령이 작년인가 재작년 광복절 어간에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가 예. 저 지방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네? 끝나고 이제 그런 이야기 안 하겠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네. 했다가 최근에 반국가 단체? 또 뭐 보면은 반국가 단체 발언이라든지 독립기념관 관장을 둘러싼 논란이라든지 하면은 또 이 다른 식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신뢰도를 떨어뜨린 거. 지지 반대는 있을 수 있어요. 거기 이념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제 방향을 이렇게 좀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고 원래 모습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그렇죠. 모습들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대통령을 뭐 가장으로 비유한 건 되게 낡은 비유법입니다만은 예. 우리 아버지가 이제 무서운 사람이지만은 신뢰도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또박또박 월급 받아오고 예.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혼내고 잘하면 예. 칭찬한다라는 게 대한 건 신뢰인 거잖아요. 아. 그게 지금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게 제일 큰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지 반대보다 더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 신뢰도가 낮은 게. 네. 알겠습니다. 자, 앞서 이제 신뢰도가 낮은 이유들을 윤태곤 실장이 얘기를 해주면서 정책적인 부분도 있고 뭐 톤앤 매너 여러 가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필요한 전략들에 대해서 정책적인 것부터 하나 좀 보죠. 제일 이게 발등에 떨어진 불이 이거잖아요. 의정 갈등 문제. 네, 네. 이거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윤 실장 불러다가
나 이거 의정 갈등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추석 때 사고 나면 안 되는데라고 물으신다면 윤 실장 뭐라고 아니 조언해드리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참모라면 대통령하고 이제 옵션을 만들어 볼 것 같아요. 절대 양보 못하는 게 뭐냐? 아, 제일 낮은 예. 수준의 어허. 예. 거를 만들어 놓고 예. 그 위에서 이제 옵션들을 만들 하나씩 줄 수 있는 거죠. 예. 예, 뭐 A안, B안, C안 식으로. 근데 지금 정부를 보면은 제가 느낄 때는 절대 안 된다는 게 너무 많아요. 어허. 의사들이 단일한 안을 만들어 와야지 이야기할 수 있다. 예. 그게 가능한가 음. 싶거든요. 의대생부터 개원이부터 그렇죠. 대학병원 예. 교수들 뭐 그리고 뭐 장관, 교체.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뭐 안 된다. 예. 대통령 고유권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너무 스스로를 좀 결착시켜 놓은 게 너무 많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여기에서 뭐 어째라 저째라 하는 것보다 예. 접근법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의사들이 대통령이 조금 자기가 주장했던 거를 내려놓고 우리 거를 얘기를 좀 들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아. 채찍과 당근 지금 정부에서 그간에 뭐 우리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수당을 어떻게 하고 했는데 제 생각에 이게 머릿속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좀 직관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 네. 것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제 추석을 앞두고 여야 의정 협의체에 여기서 뭐가 좀 돌파구를 좀 풀어보려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뭐 야당도 좀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여기서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만약에 응급실 그러면 안 되는데 네. 응급실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러면 대통령과 현 그러니까 정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대통령이 거라고 보세요? 점점 어려워지는 게 아까 이제 우리가 신뢰도가 낮다라는 어. 이야기 했잖아요.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거예요. 이게 양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결국 굴복 프레임이 되고 예. 신뢰도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닌가. 어. 충분히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예. 근데 이게 밀고 나가면은 또 일 터지는 거 아닌가. 그 예. 사이에서 교착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그렇죠. 못한다. 예. 그러면 두 개 중에 만약 하나를 해야 된다고 하면 윤태곤 실장은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일부 있더라고요. 네. 여기서 대통령이 완전히 양보하고 본인의 이 의대 증원 정책을 폐기하고 그러면 대통령 힘이 빠지는 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레임도 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있잖아요. 저는 예. 그 꼴대를 조금 바꿔보는 게 어떤가 그렇게 싶어요. 그걸 스스로를 좀 교착화시키는 건데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식의 예. 꼴대를 바꾼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여론이 대통령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의사들 저것들 너무하네. 약간 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 의사들도 너무하지만 뭐 대통령 너무 요지부동 아니야? 이 프레임을 깨는 게 저는 중요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의 어떤 정책적 소신을 접고 대통령의 힘이 빠지는 그러니까 이게 그거를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그 프레임을 바꿀 수 예. 어렵겠지만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시도를 한다면은 예. 음. 국민과 대통령이 이제 같은 편이 되는 식으로 하고 예. 야당도 보십시오. 야당도 오락가락하지만 야당이 뭐 얼마 전만 해도 와 대환영이다. 대통령 제일 잘한 게 이거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의대 증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충청, 호남, 영남식으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럼 야당 입장에서도 자기 지역구 기반에 이제 엮여 있는 예. 문제들이 많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증원분을 지역 학생들이 많이 가는 식으로 설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끌어들일 작업을 왜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민심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좋다. 뭐 이런 말씀이었고. 자,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네. 한동훈 대표가 요거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 요거 얘기했을 때 이거 때문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공교롭게도 한 대표가 요거 하고 나서 저 지도부 만찬 취소했거든요. 대통령이. 그게 네. 제가 근데 좀 답답한 게 대통령도 뭐 불편함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 목표가 뭐냐라는 걸 계속 묻고 싶어요. 대통령에게? 저는. 예. 예. 그럼 이게 받는 거라면은 예. 흔쾌히 받는 모습을 줘서 이게 한동훈 좋은 일 시키자는 게 아니라 일 해결하는 쪽으로 갈 때 예. 정부하고 여당이 사실은 작전이 있었어라는 걸 보여주면 국민들이 약간 안심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확 쏠려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그 주춤주춤 하다가 이걸 이제
뭐 받은 거죠 정부에서도.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네. 한동훈 대표가 처음에 이제 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안 내걸었을 때 대통령실에도 좀 불편한 심기 내비치면서 어쨌든 만찬 취소했잖아요. 네. 근데 한 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계속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야 의정 협의체 얘기 꺼냈는데 대통령실 바로 받았거든요. 이것도. 그렇죠. 지금은 받은 거인 거죠. 이게 총선 직전 그때하고 비슷한 생각이 기시감이 드는 거죠. 그때도 총선 직전에 뭐 여당에서 한 대표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2,000명만 좀 깨줬으면 좋겠다. 예, 그럼 예, 이제 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 그 대통령 53분 담화에서 다들 해석하기로는 아 이거 안 된다는 거구나라고 해석했는데 그날 저녁에 뭐 정책실장이 아니 이거는 2,000명을 예. 보수하지 않겠다는 거다. 아하. 라는 식으로 또 해례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뒤에 그 전국의 총장 학장들의 요구를 받는 식으로 해서 1,509명인가로 예, 예, 바뀌었잖아요. 제가 이런 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흔쾌히 그때 1,500 처음에. 뭐 예. 그렇죠. 1,500 갔으면 아 대통령 양보하는 거. 이거는 양보는 하는데 온갖 욕이라는 욕은 다 먹고 생색도 못 내고 양보한 거야? 라는 식이 되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저 같은 사람도 뉴스 많이 보는 사람도 2026년 유예를 정부가 받은 거 맞는 거지? 뭐 네. 이렇게 자꾸 확인하게 되잖아요. 타이밍을 놓치는구나.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자, 세 가지가 있는데 뭐 기조가 있고 정책이 있고 톤앤 매너가 네. 있다. 이건 톤앤 매너에 속하는 부분이에요. 기술에 속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톤앤 매너에 대한 거 하나 더 볼게요. 만찬 일요일 날에 있었다던 한남동 관제에서 이거는 제가 예.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예. 이걸 자꾸 하면요. 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든가 말든가. 어떤 의미예요? 이런 식의 뭐 만찬을 뭐 누구를 불렀고 누구를 빼놓고 뭐 추석 전에 뭐 할래다가 추석 지나고 하는데 뭐 추석 안 됐잖아요. 뭐 몇 명만 부르고 의미 없어집니다. 이제 점점. 의미가 없다라는 게 그렇죠. 대통령과의 만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그렇죠. 거기에 대한 무게감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죠. 네. 사실 식사라는 거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일 수 있는데 대통령의 식사라는 거는 이렇게 네. 되면은 네.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무게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대통령이 요거 만찬을 누구랑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누구랑 하느냐 요거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아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제 김종혁 최고위원인가가 어디서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저도 거기 약간 공감이 되는 게 대통령이 비공개로 사람 만날 수 있죠. 네. 아니 뭐 추석 뒤에는 공식적인 우리 아하. 집들인데 그때까지 뭐 밥 먹지 말란 말인가 네. 비공개로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다음 날 이렇게 쪽 나오고 네. 뭐 한동훈만 빼고 불렀니 이런 식이 나오는 건 안 좋죠. 그럼 이거 사실은 보도된 것 자체가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때 그랬대더라는 식으로 흘러갈 수 있겠지만은 뭐 하루 만에 이렇게 예. 되는 게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일요일 저녁에 만찬했는데 월요일 아침 조간신문에 실렸어요. 이건 그럼 사실은 만찬 관계자들 중에 누가 하나 말해줬다는 이거는 얘기밖에 안 이제 되는데? 사후 공개인 거죠. 말하자면 사후 공개. 예. 알겠습니다. 요 멤버는 어떻게 봐요? 야, 일단 취재된 거 보면 윤상현 의원이 먼저 번개를 제안하고 뭐 윤상현 의원의 의료 관계돼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뭐 인유한 최고위원, 김민전 최고위원과 같이 간 거다. 뭐 이렇게 얘기는 나오던데. 그러니까 그걸 네. 좋게 나가려면 충분히 좋게 나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중진 의원이 어허. 대통령한테 좀 이제 뭐 추석 앞둔 민심 전달하기 위해서 요청했고 대통령도 받아들였다라는 식으로 되면 되는데 예. 이걸 뭐 일부 지도부 뭐 이렇게 왜 가는지 모르겠네요. 그 언론의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용산에서 그럼 자초한 거예요, 그걸? 그 해석이 나가게 하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가 추석 대국민이 인사 영상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수사심의위원회 요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공개 행보를 좀 넓힐 계획이다라는 입장도 밝혔어요. 그리고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할지 표명하지 않을지 요건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정치적인 걸 해석해 보죠. 법적인 건 아니고.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오늘 신문들도 보면은 이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양쪽에서 다 비판인 거예요. 그리고 예. 궁극적으로는 이걸 어떤 결론 내리든지 간에 빨리빨리 해서 이게 질질 끌어가지고 지금까지 검찰총장 이제 뭐
집에 가기 전까지 못 하고 간다 이런 식인 건데 이걸 가지고 그럼 자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나 아유, 그건 니들 일이고 나는 족쇄를 풀었어라고 생각하면 되게 단견이에요. 검찰의 신뢰가 떨어지고 검찰이 비판받고 막 이런 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모두 정부의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고 이건 궁극적으로 깔때기처럼 대통령한테로 가는 거거든요. 모든 게. 아까 뭐 복지부 차관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하면은 그 차관에 대한 비판은 결국 대통령한테 가는 것이고 검찰 집단에 대한 비판은 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테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공개 행보 늘리는 건 잘하는 거라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저는 뭐 입장 발표는 좀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보십시오. 계속 이제 사서 욕먹 든다라고 하는 게 그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네, 부적절한- 뭐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다. 뭐 하고 그거를 국민들한테 죄송한 이야기를 검사 앞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변호인이 전달한다. 듣도 보도 못한 초식이거든요. 이런 거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짧게 이거 좀 보죠. 이재명 대표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났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를 앞두고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대검찰 스크럼을 좀 짜는 것 같은데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무슨 뭐 방탄 동맹이다, 뭐 5월 동주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지금 한 몸. 이거 언제까지 갈 거로 보세요? 그 한참 가겠죠. 수사 끝날 때까지. 수사 그리고 재판 이제 끝날 뭐 때까지. 민주당의 이제 문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제 그러진 않겠지만은 뭐 이재명 대표 체제가 조금 흔들린다든지 이른바 뭐 비명 삼김 어허. 뭐 이런 사람들 네. 뜰 때까지는 뭐 네. 이런 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단일 대우는 계속 유지될 거다. 그렇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럼 뭐 저 총선 때 무슨 뭐 비명과 뭐 친명의 분화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뭐 김경수 전 지사 복권하고 이러면서 앞으로도 그런 건 없을 거다. 아니요, 근데 그거는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다른 이거랑은? 예. 근데 이런 건 있겠습니다. 뭐 문 대통령에 대한 이제 일가에 대한 수사에서 뭔가 이제 구체적인 팩트가 드러났을 때 예.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거기에 대해서 편을 들 건가 또는 이재명 대표 1심 판결이 났을 때 문 예. 대통령이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라고 할 건가 그까지는 가지 않겠죠. 알겠습니다. 결국 이제 수사 결과 이제 재판 판결 요게 이제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저 2, 3말로 시간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